안녕하십니까. 가얏고, 가야금. 2000년의 그 악기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 음방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야금도 꽤 많이 이렇게 들고 거문고, 아쟁 많이 이렇게 나오죠. 가야금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얘기에서부터 해서 좀 이렇게 그 예술적인 얘기, 음악적인 얘기까지 한번 주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부터 해서. 가야금은 이제 그 연구자들마다 2000년 앞뒤에 어느 뭐 좀 그 저희가 있지만은 그냥 대략 2000년 정도라고 봅시다. 어차피 연구자들도 이 고고학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론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확실히 이렇게 등장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로는 이제 가실황, 가야의 금이라는 거예요. 가야.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금이 비슷한 금이 있어요. 그거를 지타라고 얘기하는 그 종류의 이렇게 긴 형태의 줄이 좀 많이 달린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현이죠. 12현에서 이제 변형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가야금은 되게 산조 가야금 이거고, 변형된 것도 많이 있고, 또 법금이라고 해서, 법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가야금도 가야구에서부터 지금 산조 가야금까지 형태가 조금씩은 바뀌었는데, 최소한 그 법금이라고 하는 것은 6세기부터 지금까지 법금은 지금도 있으니까 같은 형태일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래됐나? 한 25년 전에 황병기 선생님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 이후에도 한 권 더 내셨기는 한데, 그 책보다 저는 앞쪽에 깊은 밤 가야금 소리,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가야금에 대한 그 책인데, 거기에서 가장 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궁 그거 제가 종종 한 두세 번 틀었죠. 예전에 방송할 때. 그거 말고 다른 전통 가야금 그 산조도나 아니면은 창작곡도 틀고, 제가 이제 많이 즐겨 듣던 그 가야금인데, 이분이 중3 때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전에 이제 이분이 벌써 잠깐만 언제쯤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연배가 아마 일제시기나 이때쯤 거의 끝날 때쯤에 태어났을 거예요. 모르겠네.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켠으로는 국악 이쪽 그게 있고, 또 한켠으로는 서양 음악이 밀려 들어오고 하는데, 이분은 뭐 다 통달한 분이죠. 이분은 뭐 그런 것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시고, 그때 서울 법대 출신이시거든요.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음대에서 강의를 하셨지. 가야금 너무 잘 치니까. 그분 아드님들도 다 막 수학자, 물리학자 이래요. 그분의 또 부인, 저 사모님이 그 소설가시고, 한말수 소설가시고. 근데 이 선생님이 중3 때 지나가다가 교습소 같은 게 예전에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이제 권법 문화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 지속됐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불편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접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데 그런 루트 중에서 한 그 루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 중3 때의 황병기 선생의 모습 뭐냐 친구가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저 미궁을 보면 아시겠죠? 백남준 선생도 그렇고 하여튼 괴짜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백남 선생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DJ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백남 선생이 바지에 헐렁하게 벨트를 안 채우고 앉아있다가 딱 일어서면서 악수를 했는데 딱 일어설 때 바지가 싹 내려가고 팬티를 안 입은 상태 그렇게 악수를 딱 했대. 그러니까는 DJ가 막 민망해하면서 그냥 못 본 척 이렇게 갔다고 이제 그런 괴짜성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괴짜는 없을 거다 그런 자신만만함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중3 때 야, 우리 가야금 배울래? 그냥 어디에 뭐 하는 곳이 있대 생겼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야 가야금이면은 1000년 2000년 가야가 1000년 2000년이 됐는데 그 가야의 금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전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갔대. 가고 이제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 반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반하고 그때부터 이제 반하면은 반해서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가야금과 함께 평생을 하는 거지 뭐.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지독한 그 연습 같은 거는 존경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만화 중에서 갭이라는 게 있어요. 갭이 비갭이라고 이렇게 나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로 하자면은 개념으로 하자면은 예술가 세습 예술가 가야금 집안 명창 집안 이런 게 지금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트로트 가수분 중에서도 어머님이 씻김꾼 명창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가야금을 막 졸라게 잘 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야금 산조하면은 누구류 할 때 황병기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었던 그런 조금 현대적인 가야금 말고 산조도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것도 이제 들어는 봤거든요. 들어는 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황명희 선생을 좀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황명희 선생이 그 책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해. 책 본 지가 지금 90년대 중반에 봤으니까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된 거야 지금? 25년 정도 됐죠.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북한의 정남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거는 싹 지워지잖아요 기록들이. 근데 정남이류가 아주 최고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파일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바다가 그때 있었거든요. 소리바다에서 검색을 했더니 정남희류가 그 음질 별로 안 좋은 걸로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아, 황병기 선생이 존경할 만하다. 엄청난 산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이름이 정확한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는 진짜로 국악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이름이 정확해야 되는데 북한 쪽 이름이 잘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그렇네요. 어쨌든 제가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북쪽에 있었던 그 가야금 산조, 가야금 리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리바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또 좋은 그 가야금 그 명인이 하신 걸 수도 있죠. 근데 소리바다의 파일 이름은 어쨌든 그 책에 나왔던 이름이었어요. 제가 그 책 때문에 한번 찾아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소리바다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은 전통 산조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창작곡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단길 지금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0분 안팎의 여러 가지 그 창작곡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원래는 가야금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활로 이렇게, 미궁에서는 그렇게 하죠. 미궁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분이 다 큰 행사에서 이분이 그 위원장 맡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가 봤고, 그럼 가야금이란 건 뭐냐? 이게 몽골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즉 한자 문명권 혹은 한자 문명권에 와 교섭이 있었던 그 아시아의 전체에 다 그런 식의 악기는 있어요. 그런 식의 악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악기를 다루던 분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전체 다 그냥 하고, 또 전통적인 것도 끝까지 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비가 아니고 비개비인데, 개비들이 뭐라고 못한다고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3이면 한 16살, 만으로 한 14살 이렇게 될 텐데, 그때부터 평생을 80 몇 살까지 사셨었는데, 그때부터 평생을 했으면 개비지 뭐. 그렇잖아요.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기껏해야 이제 한 뭐 대여섯 살 이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나, 그거보다 한 10년 늦게 했지만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제가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가야금은 단 하루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 그럼 이미 달라져 있다, 내 몸이. 그래서 하루도 연습을 빼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드님, 뭐 이제 그 물리학자가 되고 수학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아드님이 가야금을 이렇게 딱 걸머쥐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겠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가야금을 이렇게 딱 연주를 하면은 황명기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하지 마라. 굉장히 솔직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타고난 상태에서 죽어라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금을 이렇게 메고 있고 가야금이 내 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풍류감, 그 정취, 이것 때문에 한다. 이제 그렇게 하셨죠. 지금 두 분 다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시거든요. 아유, 집안이 무시무시해. 이 황병기 선생님도 뭐 만약에 법관이 됐으면은 또 되게 훌륭한 법관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야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우룩 선생이 가야금을 이제 그 당대 아시아 전체에 있던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왜냐면은 이 변한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만만할 만해. 변한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부산이나 뭐 마산이나 이쪽 요 경상남도의 이 좀 중앙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약간 동쪽이지만 이렇게 되는 곳부터 연결되는 이런 삼각지잖아요. 근데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산맥도 있고 뭐 물길도 있고 복잡하지만은 거기가 문명이 일단은 달라요. 신라하고 달라요. 신라는 경주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한 그 촌동네였고, 변화는 실제로 철기가 엄청났고, 그리고 실제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김무력이 그쪽으로 합세를 하면 변환에 아주 신물물과 무력, 김무력은 진짜 무력이 좋았지. 무력이 좋은 김무력이 가면서 그 밑에서 이제 김유신이라든지 이런 명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악기 하나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문명이고,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빠르게 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철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무력도 좋았지만은 덩이 세 가지고 무역을 했거든. 여기저기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막 임나 인본불설이니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연히 변환해서 일본으로 가지. 돌멩이 쪽에서 철기 쪽으로 문명이 오겠어? 철기 쪽에서 돌멩이 쪽으로 철기하고 청동기가 같이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 청동기 위주로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철기 가지고 무역을 하던데요. 그러니까는 악기 하나도, 우리가 이미 철기면은 뭐 지금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중국하고도 뭐 뭘 뒤질 게 있냐. 악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가야꼬야, 가야꼬. 우룩 선생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연맹들이고, 그 뭐 대가야, 금강가야 이렇게 있고 가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연맹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요건, 지형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같은 건 이렇게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맹체 성격을 잘 못 벗어난, 거기에서 하나 더 가서 고대 국가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성격 때문에 국력이 쇠해요. 특히 이제 그 위쪽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 태왕사신기가 내려올 때 거기를 그냥 지나만 가도 쑥대밭이 되거든. 왜냐면은 아무리 그 작은 지역에 긴 무력이 있었지만 광개토 대왕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광개토, 그냥 태왕이지, 태왕.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이런 마한이라든지 진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촌동네였는데 변화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감각, 자부심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만든 것이 이제 가야코고, 그 이전부터 어떤 형태가 있었겠지. 그거를 가장 우리 자부심도 있는데 우리대로 개량을 한 것이 최소한 6세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룩 선생이 이제 넘어갔지, 신라로. 김무력이라는 다 넘어갈 때. 근데 그 즈음의 가야금이 지금의 가야금과 일단은 법금과는 같다라고 보통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야금의 그
악기적인 물리학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니까 현악기니까는 이런 거야. 현이 이렇게 있는데 지타라고 얘기했죠. 치타 기타 말고 지타라고 이렇게 길게 있는 그에서 안쪽 이렇게 그 기러기 발을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별로 12개를 달아줘.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이렇게 딱 놓고 고정하는 곳이고, 오른쪽이 이제 기타로 치면 요거 해주는 곳. 여기에 이제 양이두, 양 귀머리 있죠. 그걸로 요 줄 이거 하는 거를 기타에서 요 끝에서 하는 거를 그걸로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법금이에요. 법금, 가야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칭되는 전통 가야금, 2000년을 내려온 그 가야금이 양이두예요. 근데 이제 산조 가야금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원리는 같아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럼 이 안쪽에서 이 바닥으로 진동, 현이 딱 울리면은 진동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은 요 밑에 소나무, 오동나무가 이제 악기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 가지 악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좋아서 그 오동나무하고 또 밑에 파는 밤나무, 이건 이제 전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악기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실도 다 생사 가지고 공정이 여러 번이야. 생사를 가지고 처음에 생사가 꼬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그 송진에다가 찍고 해가지고 수증기로, 송진 증기로 찧어서 송진이 들어가면서 이 딱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야금 현으로 쓰기 딱 좋은 그 성격, 뭐 강도가 됐건 탄성이 됐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복잡한 과정을 해서 그 모든 게 다 그 자연 재료만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주법 자체도 자연으로만 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황명기 선생은 다른 걸 쓰기도 하고 중간에 막 사람 소리 으아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조고, 그거는 뭐 피타고라스의 현악기가 됐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본적인 저기로 이제 하는 건데, 당연히 많이 쓰는 스케일은 다르죠. 동양에서도 크로매틱이 있다고 했죠. 제가 박연하고 세종대왕 얘기할 때 크로매틱을 정확하게 황종 이걸 가지고 음률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소리에 많이 쓰는 거는 5가지 오음계 뭉뚱그려진 거 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 그 서양의 12음계를 제외하고는 다 그걸 써요. 그러니까는 다 음악을 통해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유명했던 그 음악 중에서도 무이턴 투 이노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계가 조금 익숙치 않은데 되게 좋잖아. 어디선가 그 굿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쓰긴 했지만은 피타고라스적으로 그 소리들을 내고, 그리고 뭐 연주법도 일단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산조로 갔을 때는 사이즈가 작아지고 양이두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요. 나 그거 까먹었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조에 쓰는 그 가야금은 그런 가야금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울 거 아니야? 배우면 그 선생님 류를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소리가 됐건 악기가 됐건 뭐 아니면 소리와 악기를 하는 병상이 됐건 다 마찬가지인데,
던음을 하겠대요. 던음. 자신이 늘 창작자가 돼요.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주자가 작곡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류가 되는 거야. 다시 자기류로 재탄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정남이류가 있고 황명기류가 있고 이렇게 류가 바뀌는 거예요. 대금산조 같은 것도 이렇게 저기가 누구 류가 뭐 이생강 류가 됐건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대금 저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선동 죄송합니다. 지금 막 나와서 그냥 막 줄줄 하는 거라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작곡가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이 또 하나의 특징 하나만 이제 더 좀 추가를 할게요. 제가 뭐 과학적인 이 악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황명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창작력, 그리고 아주 컨템포러리한 그 미궁이 70년대인가 나왔거든요. 나오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게임에 쓰였는데 다시 떴죠. 3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미궁을 틀었더니, 제가 방송에서 틀었더니 그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청 특이하다. 엄청 특이하다. 그거는 이제 레코딩 된 버전으로 했거든요. 그럼 그날 신문을 읽으면서 그 여성 이제 보컬리스트가 그날 신문을 읽으면서 막 중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 막 다 나와. 미친 것 같은 감정, 광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맨 끝에 아라라바라제로가, 물론 이제 황명희 선생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구조 내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우리나라나 동양 쪽의 그 예술에 이제 아까 제가 연주자이면서 작곡가라고 했잖아요. 우룩 선생이 어떤 분이냐? 우룩 선생이 춤, 노래, 연주가 다 엄청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 이름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제자를 얘는 춤을 해야 돼, 얘는 연주를 해야 되고, 얘는 노래를 해야겠네, 만덕 뭐 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12곡을 이제 단아 한 5곡으로 줄이면서 A 불비 뭐 이런 기본적인 그가 있죠. 우리나라 가요에서도 그렇잖아요. 발라드에서도 A 불비. 이승철이 그 말을 하더라고. 정말 슬픈 얘기를 할 때 내가 슬픔을 극복을 하면서 불러야 된다 이거야. 그거야말로 이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승철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A 불비랑 통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뭐랄까 정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제끼면서 이 세계를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융복합적인 예술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최소한 문화적으로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제가 엊그제 임재범 하면서 얘기했죠. 동시대의 신화유라든지 아니면 동시대의 그러니까 헤비메탈 시기의 신화유나 부활이나 저희가 있었고, 임재범이 등장했고,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시기에 신중현 선생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건 이제 뭐 악기 그리고 노래지. 근데 춤도 봐요. 춤이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 이전에 제가 말했던 브레이킹 영화에 나왔던 춤꾼들이 등장을 해요. 춤꾼들이 타코, 슈림프 이런 기가 막힌 춤꾼들이, 올드스쿨적인 그런 춤꾼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동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노피플이라고 이준호가 있었어요.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리고 이제
그 동시대에 했다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들어온 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할 때 노피플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템퍼러리하게 이 예술적인 그 대중예술이건 뭐 고급 예술이건 뭐 그런 차이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준호가 그 미국의 브레이크 댄스 잘 추는 그 사람들하고 감각에서 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각에서.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뉴스쿨적인 거나 올드스쿨적인 거나 아니면 비보잉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이거든요. 최상급이거든요. 최상급.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가야도 막 무역해서 세계적인 그런 안목도 있고, 악기 같은 것도 야 중국 저런 거 하네? 우리가 뭐 저거보다 못할 게 뭐 있어 해서 가야금 만들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주절주절 가야금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